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11월 초가 되니까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서 오늘 밤에 0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정지해 두었던 그 집안 보일러들을 가동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저희도 한 4월부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 보일러를 정지를 시켜 둡니다. 그 이제 물론 그 4, 5월 또 춥고 11, 뭐 10월 말이나 이때도 좀 썰렁한 날씨가 있더라도 이게 집안에 그 침대에 그 온열이 다 돼 있고 그 전기 장판들도 보조로 사용하고 하니까 이제 전체 집안의 그 보일러 난방은 이제 완전히 추울 때만 가동을 하는 편인데요. 그 겨울에도 물론 병행해서 하니까 이 보일러를 조금 덜 틀어도 되는 것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이 난방비도 좀 절감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심야 보일러 사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이사 와서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심야 보일러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원주택, 뭐 농가주택 같은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고, 또 그 LPG 가스 대형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예전에 한때는 이 심야 전기가 아주 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선풍적으로 시골 집들의 심야 보일러를 교체를 해가지고 많이들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심야 전기가 값이 많이 올라서 난방비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면 그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집은 또 따뜻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서부터 한번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 주신 분들 몇몇 분을 보니까, 그래서 저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려보는 건데요. 일단 이 내부에 있는 이 컨트롤러 사용법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난방 선택, 연속, 지침, 외출, 운전 정지 기능 이렇게 있고, 실내 온도 조절, 타이머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강남 심야 전기 보일러인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심야 보일러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운전을 이제 이거 저기 정지하고 끄고 버튼은 이게 운전 정지했다가 그 운전하고 하는 버튼이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난방 선택에서 이제 지금 타이머 제어에 불이 들어와 있고, 이 난방은 난방이 가동될 때만 불이 들어오니까 항상 이 타이머에 불만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일러 온도, 실내 온도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만 하면 되고, 이 보일러 온도는 그, 그 이제 심야 저기 전기는 그 물통에 물을 데워 놓는데 그 물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단 뭐 보통 보면 도시가스는 연속이나 지침이나 외출 같은 거를 잘 쓰잖아요. 이제 급하게 들어와서 할 때는 연속으로 눌러서 하고, 지침할 때는 이제 지침으로 놓고 외출할 때 외출을 놓는데, 저 이 심야 전기도 처음 켜가지고 당장 오늘 처음 켰으니까 연속으로 돌려서 그냥 확 데펴주고 싶을 때 연속 버튼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연속 버튼으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걸 타이머로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제가 지금 왼쪽으로 돌리면 이 타이머 버튼을 0이 되는데 0이 깜빡깜빡하고 다시 온도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겨울에는 항상 3에서 5, 보통 이제 보조 전기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저는 바닥 약간 미지근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3으로 해 놓습니다. 이 3이라는 의미는 심야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또 있어요, 밤에. 그래서 그 저 메인 물통이 데펴지는 시간은 이제 심야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 각 지역에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뭐 9시부터 아침 7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시간에 물을 저 보일러통에서 데펴 놓은 물을 이 컨트롤러는 이제 낮에든 언제든 작동을 하면 그거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타이머를 이 끝까지 높여 보면 30이 끝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30분이 맥시멈이 30으로 해 놓으면 이 뭐야 어 그 30분에 30분을 다 풀로 가동하겠다는 거고, 30분에 3분을 가동하는 겁니다. 30분에 3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분, 30분에 30분을 다 가동하는 거고, 이렇게 3으로 해 놓으면 30분 동안에 3분만 이거 3분만 가동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6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면 바닥이 미지근할 정도의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평균 그 왜 처음에 모르고 쓸 때는 막 20만 원, 30만 원 중반대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3으로 해놓고 나면 10만 원대에서 나옵니다. 뭐 적게 쓰면 10만 원 초반, 조금 추운 날은 이제 뭐 그 10만 원대 후반. 그런데 이제 이걸 같은 3으로 해도 그 전기세가 틀리게 나오는 것은 저 위에 메인으로 물을 데펴주는 게, 물통이 추우면 데피는데 전력 소모를 더 많이 하고 덜 추우면 데피는데 전력 소모를 더 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저 위에 물통도 좀 이따 올라가서 보여드릴 텐데 물 온도 설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컨트롤러 사용은 타이머 하나만으로 사용하면 가장 컨트롤하기가 편하고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 실내 온도로 조절한다는 거는 뭐 문 한 번 열면 찬바람 확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그 아파트처럼 그렇게 쉽게 조절이 되지 않고요. 전기세 폭탄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심야 전기 보일러 이 컨트롤러는 타이머로만 작동을 하면 좋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가장 전기세를 아끼고 또 내가 전기세 쓴 만큼의 난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겨울에는 카페트를 까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트 대신 그냥 그 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불 같은 거 여러 장 깔아서 거실 넓은 공간은 조금 덮어놓는 편인데, 어차피 사람도 앉으면 또 뭔가 깔려 있으면 겨울에는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실내 온도 18도인 것은 이 컨트롤러가 부엌에 달려 있는데, 부엌은 저희가 겨울에 바닥 난방을 밸브를 잠궈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이 뒤안쪽 외벽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컨트롤러 주변의 온도를 감지를 해서 그 온도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보일러실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2m가 넘는 키로 높게 돼 있고요. 물탱크 그 둘레도 한 1.5m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통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물통은 아니고 안에 보온재가 들어있고 저 가운데 이제 물통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이제 물이 이제 그 찰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순환 모터가 달려 있고 물밸브도 잠글 수 있고, 또 밑에도 보면은 이쪽에도 물을 잠글 수 있는 밸브가 또 있습니다. 들어가는 물 위에 또 나오는 물 들어가는 물이 따로 있고, 그 위쪽에 컨트롤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는 뚜껑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순환 모터는 제가 또 영상 올린 적 있는데 작년에 한번 자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이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내리면 이 보일러의 전원이 떨어집니다. 이쪽에도 차단기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일러를 전체 완전 가동을 중단할 때는 문에 달린 이 스위치만 내리면 됩니다. 이쪽 거는 이 누전 차단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요거를 가동할 때 이 스위치를 올리고 이제 하면은 밖에, 저희가 지금 요 램프가 잘 고장이 나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켜져 있을 때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이 물온도 표시하는 압력, 눈금 달린 이 물 온도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58, 뭐 정확히 한 60도 부근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그 온도를, 아이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 사용하기 이전에는 한 뭐 70 그렇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물 데피는 온도가 60, 70이 10도 차이 나는 데는 전기 소모량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 온수도 보면은, 저는 이제 저 심야 전기는 이 난방 이 보일러랑 그냥 일반 온수 보일러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온수 보일러는 저 1층 뒤안에 있는데, 그거는 이 처음에 그 온수가 막 그 7, 80도 높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뜨거워서 이제 틀어가지고 찬물을 타서 쓰고, 너무 뜨거워서 뭐 데일 정도까지 막 뜨거울 때도 있었는데, 그것 그 온수도 심야전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을 하고 이제 여름에 난방 안 할 때, 그러니까 그 온수만 여름에도 사용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여름에도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거를 온도를 그냥 물 안 타서 써도 될 정도, 그러니까 50도 이렇게 낮춰 놓으니까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뜨거운 물은 그냥 사용할 때 그 찬물 안 타서 쓸 정도의 저기 따뜻한 물만 나오게 맞춰 놓으면 되는데, 너무 뜨거운 걸 찬물을 데펴 가지고 찬물을 다시 타서 식혀 갖고 쓰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설정 온도, 물 데피는 온도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0도에 맞춰놔도 그 실제적인 이 데피는 온도는 60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가요. 60보다가 약간 데펴지는 게 한 70도 가까이 데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더 높게 안 잡아도 이 물 온도를 뭐 100도 이렇게 맨날 뭐 끓이면서 그 대기하려면, 이게 항상 이 온도라는 것은 내가 보일러를 틀든 안 틀든 밑에서 순환 펌프를 돌려가지고 이 모터가 그 난방을 그 시킨다고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를 떠나서, 이거는 항상 여기 설정된 온도로 그 물을 온도를 유지를 하려고 심야 전기가 가동되는 시간에 계속 그 물을 데피는 기능을 하니까, 이 보일러 탱크는. 그래서 이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잘 맞춰 놓으셔야지 전기세가 절약될 수 있다. 근다고 또 너무 낮춰 놓으면 너무 미지근한 물은 아무리 순환을 해봤자 방바닥이 뜨시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일러마다 틀리니까 자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좀 낮게 하면서도 방바닥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잘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자동 물 보충 조절이 안 되는 옛날 보일러 같으면 이 뭐 가스 보일러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이 보일러에 물 보충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보일러들은 물 딸리면 뭐 경고음도 울리고 물 보충해주러 안내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보일러들은 1년에 뭐 한두 번씩 그냥 물을 공급해 주면은 너무 많으면 그 오바이트 해서 오버 그 라인으로 물을 많은 거 토해내는 기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한 번씩 보충을 해주면서 쓰면 되고, 보일러는 그렇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이쪽 저게 그 밸브가 아마 여기 표시가 이제 어디가 눈금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뭐 튀어나간 게 그런 게 잘 없는데, 여하튼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기에 60도를 정확히 안 맞춰진 것 같아요. 이걸 돌려서 보면 저쪽에서 표시가 되니까 돌리면서 저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절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김에 이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밖에 보기 싫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판자를 대서 만들어 놨는데, 이 뚜껑을 올리면 이쪽 구멍이 열리게 돼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밸브들이 방과 집안에 보일러가 이렇게 라인이 나누어진 개수만큼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갈수록 밸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으면 다 잠그고 한 개만 딱 틀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따뜻해지면은 찾아 나가면 돼요, 차례대로. 그래서 이거 틀면 이 방이 따뜻해, 저거 틀면 저 방이 따뜻해지고 하면 찾으면 되니까, 한 번만 찾아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밸브는 잠그면 됩니다. 방이 여러 개면은 사용하지 않는 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창고 방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방은 잠궈 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얼어 터진다든지 그런 정도로 추위가 강하면 그건 별도로 또 약간씩 틀어줘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에 사용하지 않는 방은 겨울에도 틀지 않아도 뭐 얼어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엌 바닥도 난방을 돌리지 않고 있고요. 침실, 그러니까 잠자는 방, 거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식구 잠자는 방 세 개랑 거실 이렇게만 돌리는데, 지금은 방도 뭐 두 개만 돌리고 거실하고 요렇게만 열어놨거든요. 그렇게만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쓸데없는 난방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욕실에는 이런 보일러물이 들어와서 욕실에 공기를 데펴주는 요런 거를 제가 달아놨는데, 처음에 욕실이 원래 방이어서 이 바닥에 난방 파이프가 깔려 있던 거를 제가 와서 리모델링 하면서 욕실 바닥에 난방 파이프는 다 파내고 바닥을 더 낮춰가지고
그 욕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추우면 욕실의 공기는 이것으로 컨트롤을 하는데요. 뭐 욕실밖에 바로 거실이고 그렇게 막 1년에 욕실을 난방할 일은 많지는 안 됩니다. 몇 번 쓸까 말까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달아놓으니까 유용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2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가끔 생각나면 이거를 여기에 달린 이거를 틀어주면 지금 물이 나오는 거 보이는데 그 보일러 배관에 혹시라도 그 에어가 차서 있으면 난방을 해도 좀 덜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일러의 온도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빼줄 수 있어서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을 한 번씩 빼주면 공기를 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찍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좀 더 이 사람이 자제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노 브레이크, 연쇄 충돌마의 폭주. 세게 나가야 이게 좀